2023년 3월 23일 장마감 브리핑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FMC가 올해 가장 주목받던 3월 FMC가 끝났습니다. 뭐 저 또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FMC를 라이브로 쭉 보고 나서 다시 조금 쪼개서 자는 그런 하루였는데, 보니깐요, 뭐 다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음, 뭐 뚜렷하게 뭐 이도저도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보시면 뭐 선물 지수에도 나타나고 현물 지수에서도 나타났지만 파월 의장 연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였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그래도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이게 근데 작은 범위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어서 옐런 장관이 이제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남은 20분 정도 동안에 쏟아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제가 이거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마지막에 떨어뜨리고, 이것도 굉장히 컸지만, 그래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나스닥 미니 선물 1계약을 매도한 사람 기준으로, 아니 매수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롱이죠. 롱을 탄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맨 최고점에서 종가까지 그냥 들고 있었으면 1계약당 손실금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1계약을 했을 뿐인데 미니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저점 약 1시간 1, 20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계약당 1,000만 원, 만약에 여기서 4계약 가지고 있으면 4,000만 원 그냥 마이너스로 잡히는, 뭐 그냥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단기적 변동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뭐 파월 의장이 애써서 방어적인 모습으로 달래주고 지켜왔던 모습들을 마지막에 이제 옐런 발언에 의해서 은행 리스크를 이제 진정시켜놨는데 다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맞아요.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뭐 무한정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그게 맞죠. 뭐 돈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다 보장해줍니까? 맞는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시장은 달래줬다가 불안감을 키우면서 이제 은행주들부터 반응이 좀 세게 나왔었죠.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은 25bp 결정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열어뒀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뭐 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폭을 또 열어뒀고, 또 금리 인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죠. 기존에 쓰던 단어를 쓰지 않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그럼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인터뷰 때 보면은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또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다 열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나 싶을 정도로, 단기 고점을 찍었나 싶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간 선물 떨어지고 아침에 반영돼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 수급이 장중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이 풋옵션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초반에는 보였죠. 특히 위클리 풋옵션에만. 위클리 풋옵션 3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끝까지 종가까지 315 콜 위쪽으로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종가의 위클리 콜이 315에다가 4배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파생반에도 제가 오늘 막판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움직임이 거칠어서 코스닥이 급락하니까 좀 그 현물 시장을 좀 살피려고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사전에 하더라도 315 콜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 상태였고요. 자, 오후 막판에 3시 정도 돼가지고 에코프로 시리즈들 등이 지금 약간 과열 현상이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히는 오늘이 제일 심했는데, 오늘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에서 돈을 마구마구 바스켓으로 좀 빼면서 돈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2차 전지를 그 이후에 갑자기 2차 전지를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코스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바이오에서 만들어진 현금이 그쪽으로 좀 붙질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딱 시기적으로 바이오에서 오늘 유난히 좀 자금을 좀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쓸데없이 약간 좀 과민 반응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또 한간에는 또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에코프로 시리즈들 대표이사 중심으로 뭐 주변에 이제 뭐 대주주와 관계된 지분들이 오늘 고점에다가 매도를 했다라는 뭐 그런 찌라시들이 돌았는데, 이게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이제 공매도 세력이 워낙 지금 쇼커버링도 뭐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계속 이런 루머들을 좀 퍼뜨리는 경향도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부는 뭐 지나가봐야 알 것이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쏠리는 것이 끝나야 나머지 시장으로 좀 종목들이 편안하게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종목들이 밑에서 편안하게 돈 들어오면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요. 그런 행동들이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일단 자금의 분산 이동이죠.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 좀 지금까지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 정도로 시총 높은 것들 위주로 테마를 이루면서 좀 광기를 일으켰던 적은 거의 많이 없어요. 기존에는 시총 높은 것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 상승기였습니다. 시장이 뭐 대세 상승기나 어쨌든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20년도 뭐 코로나 시절이나 15년도 뭐 바이오 장세 시절이나 뭐 이렇게 시장이 뭐 강세를 의미 있게 좀 보여주는 그때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시장은 묶어둔 상태, 박스권에 묶어둔 상태로 시총 큰 섹터들을 섹터들로 막 돈이 너무 쏠렸는데, 오늘도 뭐 삼성전자 아침에 삼성전자에 들어간 시총이 총 7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4등으로도 끝났는데,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이 4개 내지 6개까지 막 나오는 이런 시기는 상당히 보기 드물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약간 광기에 과열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오늘이 뭐 꼭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더 갈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어쨌든 뭐 단타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단타를 몇 번 하려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단타하는 거에 자유죠. 뭐 중간에 먹고 짧은 공간에서 먹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뭐 무리한 배팅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무한정 가는 섹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 이 정도로 시총이 높은 상태에서 테마를 이루고 시장을 끌어당긴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뭐 수소차, 뭐 대선주들, 그다음에 뭐 대북주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 뭐 큰 테마를 이루고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시장 전체 시총을 많이 크게 잡아먹는 적은 없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길게 갔던 적도 많이 없었고요. 시장의 본격 상승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종료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그게 좀 더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면서 좀 보시고요. 어쨌든 만약에 저 찌라시가 사실이라면은 뭐 터지긴 터지겠죠. 그거는 이제 그 별도로 좀 보고, 어쨌든 시장이 다른 쪽으로 돌아야지만 우리는 그도 만들어둔 현금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라운텍 뭐 60% 수익 실현하고, 다른 것들도 뭐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 뭐 부수적인 것들 좀 더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상세 처리도 좀 하고요. 그랬는데 뭐 많이 쓰진 않았어요. 다 아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FMC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늘 사냐, 이건 아닙니다. FMC가 뭐 뚜렷한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아직 올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됐습니다. 예, 아직 씨 뿌리기 농사, 올해 농사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좀 수상한 게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입니다. 오늘 파생시장에서 선물을 좀 대거 사들이다가 막판에 다 뺐고요. 콜옵션을 312.5 중심으로 대거 매도했습니다. 312.5 월물 콜옵션을 대량으로 오늘 한 9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까 오후에 집계,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뺐냐, 94억. 지금 312.5와 315 두 개에서 거의 110억 정도? 네, 110억 정도가 빠졌어요, 매도로. 여기서만 11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총 123억 중에 315와 315 콜로. 즉 외국인들은, 시장을 볼게요.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은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분봉이고 일봉으로 여기
312와 315를 보내지 않는 313.5 이하 이 라인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계속 지금 한두 달, 두 달 가까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양봉 보여주고 다시 밑으로. 양봉 보여주고 다시 밑으로. 양봉 보여주고 다시 밑으로.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뭐 바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들 바로 철회하겠죠. 그러면 의미 있는 상승세 여기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고점 추세를 연결한 요 돌파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 안착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똑같은 관점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뭐 3월 말이 되든 4월이 되든 신호가 안 나왔는데 신호등에 초록불이 안 켜졌는데 먼저 건너면 사고가 나겠죠. 최대한 아껴서 시간을 좀 두고 그 전까지는 뭐 단기적인 접근 정도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선물 지수로 보면은 약간 고점 징후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많이 덮어주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것도 좀 과민 반응한 거예요. 은행 리스크는 결국에는 더 뱅크런 사태로 막 더 번질 것 같지는 않고 점점 리스크가 좀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형 은행들에게 흡수합병 될 문제이기도 하고 다 예금 당연히 다 보호될 문제이기도 하고 요거 좀 과한 반응이라고 봐요. 여기서 돌파 순간적으로 파월의장 연설 때 좀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다 뱉어내고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합니다. 물론 오늘 장 마치고 다 음봉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열리려고 하겠죠. 꽤 많이 내려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완벽하게 좀 미국 증시도 골디락스 형태가 좀 되면서 좀 진정될 때까지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바라보시고요. 단기적으로 할 만한 게 있으면은 최근에 뭐 라운텍이나 이런 것들처럼 할 만한 거 있으면 좀 접근해 보되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돈을 조금씩 써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메인 자금은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팅할 수 있는 자금은 계속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정연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시장 지저분했는데 뭐 이런 상태가 한두 번 좀 겪어야 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한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교란되어 있는데 한번 많이 흔들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흔들고 다시 정비가 되어야 깔끔한 또 정돈된 시장에 또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닥부터 다시 굵직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밤사이에 나스닥도 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 마치고 내일 밤에 블러드 연은 총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연설이 있는데 뭐 점도표상 가장 높은 5.75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위원이라고 또 여겨지기도 하는데 또 아마 시장이 또 거기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들어보고요. 의결권은 없지만 계속 중요한 인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또 움직임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일단 한번 흔드는 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볼게요. 자, 금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방송, 아프리카 TV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문의 오른쪽 010-8719-2757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